기업들 만나면 그 질문도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윤 변호사 얘기 다 들었는데 정말 좋은 얘기고 하고 싶은데 사실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넘버가 중요하다. 매출액, 수익률, 비용. 그래야 우리가 수익이 나고 직원들 월급도 줄 텐데 사실 ESG 경영을 한다는 건 비용을 증대하는 요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러면 뭐 당연히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쟁사들이 하는 걸 보고 나는 최대한 비용을 늦게 조금 집행하면서 ESG 경영을 한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저희한테 그 전략에 대해서 질문하시는데 저는 그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ESG라는 그 운동장에 뛰어들어서 키플레이어로 달리기 하고 볼을 차고 거기서 운동하면서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ESG 생태계 내에서 초반에 그 운동장에 같이 뛰지 않으면 어떻게 금방 낙오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ESG라는 것이 리스크적인 관점에서 좀 더 네거티브한 관점에서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잘하자 이런 얘기로 논의되고 있지만 점점 회사에서 ESG를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녹여서 ESG 프리미엄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업의 명운을 가리는 요소가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은 당장 1, 2년 만에 달성이 되지 않겠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ESG 리스크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그것들을 비즈니스 모델에 이식을 시켜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할 것인데 이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회사의 프리미엄이 되고 수익을 굉장히 창출할 수 있는 우리 회사를 레벨업 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아낀다고 해서 좀 좋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비유일 수 있겠지만 그 따뜻한 냄비에 개구리를 넣었을 때 처음에 개구리가 따뜻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장기적으로는 생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희는 굳이 비유하자면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험한 전략이겠죠. 예. 사실 지난 21년, 2년, 3년, 한 3년 정도는 중소중견기업들이 크게 신경 안 써도 조금 버틸 수 있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압박이 많이 이루어졌고 중소중견기업은 아직 준비가 안 돼도 그렇지 뭐 좀 괜찮아 더 힘을 내 약간 취업하는 우쭈쭈 해주는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어 라고 약간 최대한 복돋아주는 시기였다면 그 시기가 이제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지나고 있냐면 대표적으로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 유럽에 있는 고객사한테 수출하는 기업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 같은 벤츠나 BMW한테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유럽의 CSRD라는 그 ESG 의무 공시 법령입니다. 그에 따라서 한 27년부터는 유럽 시장에서 ESG 정보를 공시해야 되는 시대가 됩니다. 주로 이제 한국에 있는 중소중견기업들도 유럽에 이제 자회사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회사부터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되고요. 또 한 29년부터는 한국에 있는 그 본사까지 연결 기준으로 전체 정보를 공시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째깍째깍 오고 있고요. ESG 공시라는 것이 유럽은 이미 의무화가 되어 있고 한국도 27년 아마 28년부터 의무화가 될 것인데 그 의무화가 되면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그 공시에 따른 의무들이 계속 내려올 것이어서 데이터를 지금부터 ESG 데이터를 산출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뭐 CO2와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생물 다양성, 그다음에 플라스틱 뭐 이런 데이터들을 충실히 모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유럽에 있는 관련 법령이든 한국에 있는 관련 법령이든 그 법은 처음은 대기업을 타겟으로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대기업들이 그 타겟이 되어서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정보를 모아서 공시할 수 없어요. 결국은 1차 벤더, 2차 벤더에 있는 CO2 정보까지도 잘 모아야만이 그 대기업이 공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갑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이미 그 법령에 적용 대상이 됐다 그러면 내가 벌써 적용 대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맞다라는 거고 그 부분이 이제 공시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CSDD라고 얘기하는 유럽에서 얼마 전에 통과된 공급망 실사 법제입니다. 그건 뭐냐면 핵심은 뭐냐? 유럽의 대기업 또는 유럽의 상당한 수출을 하는 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도 다 포함되겠죠. 그런 기업들은 그 당해 회사, 그다음에 자회사, 그다음에 1차, 2차 벤더들을 아우르는 공급망의 사업 활동을 인해서 주위에 있는 인권 환경에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를 실사, 조사하고 그 데이터들을
매년 이제 공시하라는 법령입니다. 그리고 그 실사 과정을 통해서 나쁜 이제 위험들, 리스크들이 발견됐다면 그 리스크를 예방하고 구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 이 법령의 명령인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고객사가 그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한테 너희들 회사를 실사해야 할 거야. ESG 우리 체크리스트 보낼 테니까 체크하고 보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실사할 거다. 이런 레터들을 이미 받고 계실 거고 곧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심각하죠. 왜냐하면 그 벤츠, BMW의 그 스탠다드를 맞추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싶어도 그 회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유럽에 있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아무리 싸고 좋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 회사가 ESG 리스크가 있는 회사면 거래 못해. 우리는 리스크 프리한 회사와 거래할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 리스크가 우리 회사의 리스크로 오염되기 때문이야. 전염되기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ESG 의무 법제, 의무 공시 법제가 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리 확산되고 있다. 한국도 곧 들어올 것이다. 그 다음에 공급망 실사 법제도 유럽을 중심으로 이미 법제가 되고 있고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두 가지만 본다 할지라도 한국 중소중견기업도 ESG를 정말 심각하게 인식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